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1번부터 군말 없이 풀어볼 테니까 필요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수가 2개라는 말은 이항하고 정리해도 미지수가 2개여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1차 방정식이어야 됩니다. 방정식이려면 등식이어야 되고 1차 방정식이려면 정리했을 때 1차식이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때 정리란 이항, 즉 덧셈 뺄셈까지만 허용합니다. 1번, y가 없습니다. 안 되죠? 2번, 등식이 아닙니다. 3번, 1차식이 아닙니다. 4번, 정리해도 1차식이죠? 등식입니다. 5번, 이항에서 정리하거나 양변에서 이 y를 똑같이 뺐을 때 y가 없어집니다. y가 없어서 안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마찬가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이항하고 정리하여도 그것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식이어야 됩니다. 등식이 아닙니다. 맞죠? 이항하고 정리 끝났다고 봐도 돼요. 이항하고 정리할 건덕지도 없고요. 2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2차 방정식입니다. 리을과 같이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를 주의하라고 했죠? 이 경우는 1차도 2차도 몇 차도 아니고 그냥 분수 방정식입니다. 미음 같은 경우 조심해야죠. 분수라고 해서 분수 방정식이 아니라 얘는 개수가 분수일 뿐이죠. 2분의 1x 빼기 5분의 1y는 4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x, y 둘 다 있는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이죠. 비읍을 많이 틀리는데 우변을 전개하면 x제곱 빼기 3x가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이제 답도 없죠? 이게 뭐예요? 분배 법칙. 그래서 x를 양쪽에 나눠줬습니다. 그럼 x제곱 빼기 3x는 x제곱 더하기 y랑 같으니까 양쪽에서 똑같이 x제곱을 빼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3x를 넘겨주면요. 3x 더하기 y는 0이라고 하는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x, y가 곱해져 있으면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입니다. 없앨 방법도 없어요. 우변을 전개해 볼까요? 6x 빼기 2y 마이너스 1 좌변은 5-2y 2y가 소거되죠. 따라서 얘는 미지수가 한 개입니다. 1차 방정식 x 더하기 3y는 10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특징 무엇이다? 해가 무한히 많다. 해가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해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보통 정수로 이루어진 해를 찾죠. 그런데 그걸 찾아봐라고 하면 좀 더 어려웠을 텐데 해인지 알아보시오. 이니까 대입하라는 뜻밖에 안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4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0이 맞다. 2번 0 더하기 30은 10이 아니다. 얘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이 돼야 되죠? 실제로 확인 갑니다. 1 더하기 3 곱하기 3은 10이 맞다. 4 더하기 2 곱하기 3은 10이 맞다. 7 더하기 3 곱하기 1은 10이 맞다. 다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특징은 뭐라고요? 해가 무한히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연수인 것만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찾을 수도 있다. x와 y 중에 뭘 먼저 찾자? x를 먼저 찾자. 이유는 x의 움직임에 따라서 3이 곱해지면서 훅훅 변하고 y는 그냥 정하면 된다. 그죠? 근데 y를 정했을 때 x가 안 정해질 공산이 더 크다. 그건 나중에 알아볼게요. 다시 x가 1일 때부터 찾아야죠. 그러면 3 더하기 12면 되죠. x가 2일 때 6 더하기 9면 되고요. x가 3일 때 9 더하기 6이면 되고요. x가 4일 때 12 더하기 3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패턴으로 봤을 때 3씩 줄어들어서 0이 돼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가 됩니다. 자, y를 먼저 정했다면 y는 1 같은 걸 찾았다 해봐요. 그러면 3x 더하기 1은 15에 대한 자연수에는 없죠. 3x는 14가 될 수 없으니까 자연수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낸 이 해들을 좌표 평면상에 표현해 본다면요. 어떻게 해보냐면 3단위로 해보죠. y를 3단위로 해보겠습니다. 3, 6, 9, 12 이렇게 놓고요. 그럼 여기가 3이니까 1,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12 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2,9 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3,6 요 점이고요.
점이 안 보이나요? 그 다음에 요 점이 되죠. 그래서 요 점들은 사실 어떤 거냐면 이런 직선을 이룹니다. 그 직선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바로 x3x 더하기 y는 15 이항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죠. x절편이 5고 맞죠? y절편이 15인 그런 아이입니다. 1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한 해가 또 주어졌습니다. 해가 주어진 1차 방정식을 보면 뭐 해라? 대입해라.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x 대신 8, y 대신 5가 들어가죠. 대입해 볼까요? a 곱하기 8 빼기 3 곱하기 5는 9. 그래서 8a 빼기 15는 9이므로 양변에 15를 더해주면 8a는 24이므로 a는 3이다. 간단한 문제죠?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소수와 분수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한다. 첫 번째 10씩 곱하죠. x 더하기 y는 7. 두 번째 얼마씩 곱하면 좋을까요? 최소 공배수인 10씩 곱한다. 그러면 2x 빼기 y는 5가 된다. 얘는 더해주면 바로 3x는 12, x는 4를 얻고요. x가 4고 x 더하기 y가 7이면 y는 3이라는 결론을 얻겠네요. 그래서 x는 4, y는 3이죠. 두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변에 10을 곱해줍니다. 3x 더하기 5y는 7을 얻죠. 두 번째, 양변에 3을 곱해줍니다.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그죠? 역시나 빼주면요. 4y는 8, y는 2를 얻고요. 그 다음에 y는 2를 밑에 쪽에다 대입해줄까요? 그러면 3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므로 3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을 얻습니다. 자, 결론 냅시다.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는 답을 얻죠. 요게 연립방정식의 해겠죠. 7번 해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경우 뭐 해라? 대입해보아라. 항상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x 대신 1, y 대신 마이너스 3이니까 3 빼기 6은 a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3은 b입니다. 계산을 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4를 얻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값을 얻는데요. 다르게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3x 더하기 2y는 a, 요게 1번이라 치고 x 빼기 y는 b가 2번이라 칩시다. 그러면 1번 더하기 2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변에서 a 더하기 b가 등장하죠. 그리고 좌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4x 더하기 y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4 곱하기 1 빼기 3. 그래서 답은 1이라는 걸 바로 얻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해가 주어지면 대입해라. 대신에 여기에서는 x하고 y라는 것이 미지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a나 b가 미지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상수 a, b라고 명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수는 지금 해를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값이 있어야 된다. 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a 빼기 b는 6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제 이 a, b를 구해야 하므로 a하고 b를 따로 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두 번째 식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더할게요. 그러면 11a는 11이기 때문에 a는 1입니다. a는 2를 처음 식에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2b는 마이너스 2. 자, 1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 2b는 마이너스 2 넘어갔습니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2ab였죠. 2ab는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17번. 이건 말로 할게요. y가 x의 함수라는 뜻은 뭐였습니까? x를 한 개 정하면 그에 따라서 y가 딱 한 개 정해져야 되죠. 근데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270 곱하기 x를 하면 y가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이 있으면 y가 하나로 정해진 함수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식이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식이 있으면 함수가 되지만 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기 곤란해도 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서로 소인 자연수가 여러 개일 수 있죠. 1과 서로 소인 자연수는 무엇일까요? 모든 자연수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소의 뜻 때문이에요.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를 따져요. 모든 자연수는 1과의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2와 서로소는 뭘까요? 홀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한계예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죠. 정수 x의 절대값 y, y는 절대값 x, 이것도 함수죠. x시간은 y분, 함수죠. y는 60x예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전부 다 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봤는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방금 봤던 거랑 반대예요. 지금 보면 절대값이 x인 수 y라는 것이죠. 굳이 쓰자면 x는 절대값 y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뭔가 어색하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x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y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1도 나올 수 있지만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어요. y가 이렇게 한 개에 넘어가면 안 돼요. 두 개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2번부터는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y는 4x, 거속시,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가격의 합은 100 곱하기 1 더하기 200x가 되겠죠? 다음에 y는 2파이 x, r 대신에 x로 썼을 뿐이에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6 괄호 열고 x 플러스 3 또는 6x 플러스 18 이렇게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나한테는 없습니다. 여기 교실에 원래 없지. 무슨 소리죠 그게? 프린트가 되냐고? 어제 준 거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선생님이 다른 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것만 줍니다.
자, 쌤한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 상의까지만 하세요. 얼른 갔다 와.
드디어 20분만.
여러분 1학년 때 요 문제 배웠어요. 1학년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늘어난 길이가 무게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앞으로는 정비례보다 더 일반적인 1차 함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거냐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말고 용수철의 전체 길이를 말했을 때 전체 길이는 무게에 대한 1차 함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뭐였냐면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무게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 이렇게 정비를 한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세로축이 늘어난 길이었는데 이제는 전체 길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는 안 달면 0이죠. 무게를 안 달면 0이었어요. 근데 이젠 요게 아니고 용수철의 전체 길이가 무게를 안 달아도 어떤 출발점이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20cm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게를 달면 점점 늘어난다. 어디까지? 탄성 한계가 올 때까지. 탄성 한계가 오면 부욱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1cm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5g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로축의 단위가 g이라 했을 때 5, 1. 따라서 기울기가 5분의 1인 그런 용수철이 되겠어요. 그러면 1cm 늘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무게가 달아져야 되는 건 더 뻣뻣한 용수철이죠. 용수철의 성질에 따라 다를 텐데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덜 늘어나는 용수철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 뻣뻣한, 이건 더 부드러운 용수철, 얘는 좀 뻣뻣한 용수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답은 3번이죠. y절편은 20이고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요. 7번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체가 주어졌어요. 이때는 전체의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구하는 것이 남은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전체와 관련 지어야 되죠. 그럼 y는 출발하기 전에는 2000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x분 지나갈 때마다 분당 50m씩 줄어드니까 50x죠. 따라서 x가 25면 y가 얼마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2000 빼기 50 곱하기 25다. 50 곱하기 25 같은 건 5 곱하기 25의 세제곱 125 0 그죠? 2000 빼기 1250 그러면 보수에 의해서 750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죠? 750m가 남게 됩니다. 38번 얘는 페이크예요. 높이가 1m다라는 건 페이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빼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죠. 참고로 원기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빼는데 빼는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호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뺄 수 있어요. 그때는 문제를 1차함수로 풀 수가 있는데 보통 밑에 있는 탭을 열어가지고 물을 빼죠. 근데 요거는 위에 물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많이 남아있을수록 빨리 빠지고 조금 남아있을수록 늦게 빠져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대충 형식적으로 해봤는데 처음에 빠질 때 요만큼 남아있었다라고 하면 처음엔 급하게 나중엔 좀 느리게 빠진다. 그래서 언젠가 빠지긴 하지만 그 패턴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1차 함수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거든요. 그러면 x와 y를 설정해야 되는데 물의 높이를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럼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겠죠. y가 높이인데 x, y를 지금 어떤 점들을 지나고 있냐면 10분일 때 30cm, 그 다음에
15분일 때 33cm 이렇게 두 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주면 1차 함수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죠. 여기 5, 10, 15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10,30, 15,3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5분 동안에 3만큼 변했다. 그래서 식을 안 구하고도 우린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식을 안 구하고도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5분 동안에 3cm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10분 동안 몇 cm 올라왔을까? 6cm 올라왔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올라왔을 때 30이니까 올라오기 전에 24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24cm인데 한번 구해봅시다. y는 자 15 빼기 10분의 33 빼기 30 x 플러스 b, 그죠? y는 얼마예요? 5분의 맞나? 5분의 3 x 플러스 b,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거나 편리한 걸 대입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10이 편하죠? 그래서 30은 5분의 3 곱하기 10 더하기 b. 우변을 정리하면 6 더하기 b이기 때문에 b는 24를 얻고, 24라고 하는 것이 지금 y절편이며 처음에 들어있던, 즉 x가 0일 때 물의 높이이므로 답이 24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뭐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고 복습을 하셔서 실수만 하지 마시라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